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된 여자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각자의 직장 선배들에게 소개를 받아 2년을 키워온 남편과 4년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는 아직 없어요. 맞벌이 생활을 하고 있기도 하고 아이 계획을 갖기에 아직 집도 작고 전세이기도 해서 미뤄두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 두 사람 다 아직 30대 초반이긴 하지만 서로 결혼 전제로 연애를 시작했는데도 결혼을 늦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 위로 2살 차이 나는 누나가 한 명 있어요. 저한테는 시누이입니다. 저희가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둘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당시 시부모님께서 남들처럼 집 한 채는 못 해줘도 집 구할 때 2억 정도를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집값이 어마어마해서 남자가 집 해오고 여자가 혼수한다는 말은 다 옛말이 되었지요. 저희 친정부모님께서도 같은 금액을 지원해 주셔서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양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넉넉하다 보니 사실 크게 걱정은 없었어요. 저랑 남편도 당시에 모아놓은 돈이 적은 편은 아니었고요. 그렇게 천천히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당시 미혼인데다가 따로 만나던 사람도 없었던 신우가 덜컥 결혼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왔습니다. 저랑 남편이 당시에 결혼 준비하고 있던 건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가 먼저 해야겠다고 박박 우기면서 말이지요. 거기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신우가 속도 위반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신우와 결혼한다는 상대방은 신우의 친동생인 제 남편보다 그리고 그 남편보다 어린 저보다도 나이가 적은 이제 갓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 준비하는 취준생이었습니다. 신우와는 나이가 무려 7살이나 차이가 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연상연하 커플이 잘못된 거라고 우기는 꽉 막힌 오래된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은 아닙니다만 두 사람이 결혼한다고 드는 게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애초에 둘이서 만난 것도 몇 번 안 되더라고요. 헌팅 술집에서 어떻게 합석을 하게 돼요. 그 후로 둘이 눈 맞아서 몇 번 만난 게 다고 그리고 결국 그렇게 돼버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생겨버린 아이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둘이서 죽이 잘 맞아서 그런지 그러면 그냥 결혼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둘이 아이를 낳아서 지지고 볶고 사는 것 또한 제가 알 바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 입장에서 한 해에 2자식 전부 결혼시키는 것이 하객들한테 못할 짓이라고 생각했고 시기적으로도 무리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거기에 신우가 더 배부르기 전에 자기가 빨리 결혼을 해야겠다고 막무가내로 나오니 집에서도 첫째인 신우를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또 따로 있었습니다. 직장이라고 변변찮은 곳 다니면서 한 달에 200 남짓하게 버는 신우, 그리고 이제 막 대학 졸업해서 취직 준비를 하고 있는 나이 어린 시매부가 결혼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게 뭐가 있었겠어요? 결국 시부모님이 저희에게 지원해 주시기로 했던 돈 2억을 신우에게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 입장에선 똑같은 자식한테 주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결정 자체가 저와 저희 부모님한테는 너무 충격적이고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저희가 정해놓은 결혼식 날짜가 있는데 신우를 위해서 저희가 정한 날짜를 1년이나 뒤로 미뤄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충격이 너무 커서 결혼이고 뭐고 다 엎어버리겠다 하면서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2주 내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남편이 회사 끝나면 곧장 저희 집 앞으로 퇴근해서 매일같이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해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막차 뜨기 전까지는 저희 집 앞에서 계속 용서를 구했고 결국 그 진심이 화가 잔뜩 나신 친정부모님 마음까지 돌리게 되면서 결국 지금은 이렇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결혼은 신우 덕분에 1년이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제가 신우를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신우가 사람이라도 좋으면 어떻게 제가 좋아해보려고 노력이라도 해보겠지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시자가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신우였어요. 저희 결혼식을 몇 달 앞두고 신우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신우가 싫다고 시조카까지 싫어할 이유도 없고 출산은 축하할 만한 일이잖아요. 어차피 한 가족이 될 사람인데 제가 뒤끝이 있다는 걸 티낼 필요도 없고 해서 축하 인사하러 찾아갔습니다.
아기용 물티슈랑 기저귀 같은 기본적인 용품들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갔어요. 뭐 좋은 말 들으려고 갔던 건 아니지만 신우의 반응이 참 어이없더라고요. 세상에 하나뿐인 시조카가 태어났는데 제 손이 작다나요? 제가 사온 물티슈나 기저귀 같은 건 보편적인 선물이니까 저 아니어도 자기 지인들이 알아서 잔뜩 사올 텐데 센스 있게 현금 선물이나 가져오지 집에 둘 곳도 없는데 쓸데없는 거 사왔다고 면박을 주더라고요. 진짜 신호올케 사이가 된 것도 아니고 얽힌 이야기도 있지만 그래도 잘 지내보려고 마음 써서 준비해 간 건데 막상 저렇게 나오니 제가 저딴 소리 들으려고 4시간 날려서 가면서까지 여기 왔나 싶고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암만 자기 때문에 결혼이 미뤄졌는데도 자기 동생과 헤어지지 않고 결혼을 하기로 했다고. 진짜 신호올케 사이가 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시짜지를 하는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짐했어요. 결혼 후에도 정말 무슨 이야기 안 나올 정도로 최소로만 하고 신우하고는 절대 엮이지 말아야겠다고 말입니다. 최대한 무시하면서 살아가려고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또 신우한테 연락을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대뜸 자기가 보낸 거 확인해보래서 뭔가 봤더니 문자로 리스트를 쭈루룩 써서 보냈더라고요. 뭔가 하고 봤더니 100일 잔치를 한다고 선물 리스트를 적어서 보냈더라고요. 제가 센스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이 중에서 하나 골라가지고 하면 된다고 하면서요. 요즘 돌잔치도 민폐라고 거의 안 하는 추세인데 돌잔치도 아니고 100일 잔치를 하는 것도 어이없지만 하나 골라서 보내라고 한 선물 리스트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현금 선물 300만 원, 해외 수입 유모차, 새돈짜리 금반지랑 금팔찌 각각 하나씩. 뭐가 더 싸다 싶은 건 없었고 비슷비슷하게 다 고가의 선물들이었습니다. 돌잔치에도 저 정도를 안 할 텐데 100일 잔치에 저런 선물을 요구하는 게 뭔가 싶었어요. 해외 수입 유모차는 뭔가 하고 인터넷에 검색해봤더니 하나에 무슨 200만 원이 넘고 관련 뉴스기사 보니까 백화점 문 열기 전부터 강남 젊은 주부들이 100m가 넘게 줄을 서서 대기표 받아 사가는 유모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남자친구였으니까 남편한테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했지요. 남편도 같이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보니까 남편한테는 따로 선물 리스트를 적어서 보냈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한 집으로 쳐준 게 아니고 둘이서는 또 따로 계산을 했던 겁니다. 남편도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나왔지만 정작 한다는 말이 둘이 합쳐서 유모차라도 해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걸 선물이라고 달라는 신우도 웃기지만 뭐라도 하나 사주려고 드니 지금 제정신이냐고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남편은 선물도 선물이지만 유모차 같은 건 어차피 애가 크면 안 쓰는 거니까 나중에 우리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 물려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는 소리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애 유모차가 그 정도나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물려받는 것도 희망사항이지 솔직히 신우가 중고로 팔아버려도 그만인 거 아니냐고. 인터넷 보니까 없어서 못 구해 웃돈까지 주고 사가는 사람이 있다는데 어떻게든 내 돈 뜯어가려고 그런 게 뻔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이 결혼자금이라고 2억을 대주시긴 했지만 신우나 시매부나 모아놓은 게 없고 당장 생활비도 없다 보니 지하철도 안 다니는 외진 곳에 오래된 빌라를 신혼집이라고 구해서 들어가 살고 있는데 당장 지하철도 똑바로 못하는 사람들이 200만 원짜리 유모차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따졌어요. 지금 이거 사주면 돌잔치 때는 차 한 대 뽑아줘야 한다고 차라리 싫은 소리 한번 듣고 말지 죽어라고 이래서 신우한테 퍼줄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알겠다고 대답했는데 그때는 결혼 전이니까 모르죠. 뭘 해도 했을 수도 있고 제 말 듣고 안 했을 수도 있고요. 100일 잔치라고 뭐 성대하게 한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 댁에 조촐하게 음식 차려놓고 배달 음식 몇 개 시켜가지고 준비를 했더라고요. 부른 사람도 친척들 몇 명밖에 없고 그나마도 친척들 중에 통 좀 크다고 하는 분들만 초대를 했더라고요. 신우가 저한테는 뭘 준비했냐고 묻길래 100일 잔치에 누가 그런 선물을 준비해요 하고 보니까 케이크는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케이크는 제가 사겠다고 해서 시댁 근처 빵집 가서 직접 한 개 사왔습니다. 시끌벅적 100일 잔치 내내 신우는 저한테 눈길조차 안 주더라고요. 아무튼 이미 진작에 신우라는 사람한테 질릴 대로 질려 있었는데
비호감 시자질에 아주 활용점정을 찍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다른 날도 아니고 바로 저희 결혼식이었어요. 결혼식 평범하게 잘 마치고 식사하는데 찾아가서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고 했어요. 남편 쪽 하객은 제가 전부 다 모르니까 따라다니기만 했었고요. 인사 다니면서 인원수를 전부 다 세본 건 아니니 얼마나 많은 하객분들이 제 결혼을 축하해주러 오신지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결혼식 마치고 식대정산을 하는데 저희 쪽 하객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아서 조금 이상하기는 했어요. 아무튼 식대정산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축의금 들어온 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피곤했지만 집에 현금 두고 있기도 그렇고 남편이나 저나 서로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한테 받은 건 저희가 갖고 나머지는 양가 부모님께 돌려드리기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 방명록을 보는데 이상한 게 보이더라고요. 신우 이름이 제 방명록에 적혀 있었는데 신우 외 40명이라고 적혀 있고 축의금은 5만 원을 했더라고요. 신우가 신부 측에 이름 적은 것과 꼴랑 5만 원 주고 간 건 둘째치고 왜 40명은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동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축의금 받는 걸 제 남동생과 사촌동생이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동생이 쭈뼛대더니 40명이 온 게 맞다고 하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나오는데 누나 결혼식 앞두고 자기 때문에 누나 가족 될 사람들하고 다툼이 있으면 안 되니 그냥 그렇게 하라고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알아보라고 신우한테 전화를 해보라고 했어요. 신우는 아주 당당하게 전화를 받더니 뭐 잘못된 게 있냐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 동생하고 사이가 안 좋기도 하고 제 결혼을 너무 축하해주고 싶어서 남편의 누나가 아니라 저를 아는 사람으로서 결혼식에 참석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신우 외 40명은 뭔가 했더니 신우가 자기 지인들부터 신우 남편 지인들의 신우 남편의 친척들까지 총동원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데려왔던 거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신우 거지근성에 동참해준 이유가 신우가 주변 사람들 부를 때 올케인 제가 인간관계가 아주 거지 같아서 부를 하객이 너무 없어서 하객 알바를 쓴다고 하길래 자기가 도와준다고 와서 밥이나 먹고 가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가면서 아는 사람들을 총동원했던 거였어요. 왜 저러나 싶었는데 뻔하더라고요. 제가 100일 잔치 때 사달라는 거 안 사줬으니 어떻게든 저한테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싶었던 겁니다. 거지근성도 거지근성인데 그 못된 심술보 또한 치를 떨게 만들 정도였어요. 남편도 신우의 황당한 복수에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자기 돈으로 손해본 거 메꿔주겠다고는 하는데 어차피 결혼했는데 그 주머니가 그 주머니 아니겠어요? 그 돈 메꿔준다고 기분이 나아질 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가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신우하고는 명절 때 마주치는 정도가 아닌 이상 그냥 남처럼 지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편도 제정신이 아닌 이상 여기서는 지 누나 편을 들 수가 없었지요. 아무튼 한동안 신우랑 엮이지 않으니 남편하고는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문제가 될 싹을 잘라버리니 다툴 일도 없더라고요. 지원 없이 시작한 결혼이었고 두 사람 모은 돈만으로 모든 걸 처리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기는 했습니다. 집도 전세에다가 방 하나 딸린 작은 구조라서 결혼을 했지만 당장 아이 생각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어차피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가 되면 그때 자녀 계획을 실행에 옮길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집은 작은 집 나름의 매력이 있고 장점이 있었으니까요. 맞벌이 하느라 퇴근하면 서로 힘든데 집이 작으니까 집안일도 별로 할 게 없고 그래도 주변에 인프라가 잘 돼 있는 지역이라 추억거리도 많이 쌓였고요. 하지만 남의 집인데다가 좁기까지 한 이 전세집을 하루빨리 떠나 넓은 집으로 이사가서 저희도 빨리 자녀 계획 시작하고 하루빨리 자리 잡고 안정된 환경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모았습니다. 2년 몇 개월 기간 동안 신혼인데도 다 나가면 돈이라고 어디 그럴싸한 데이트도 안 하고 먹고 싶은 것 참고 갖고 싶은 것 포기해가며 정말 허리띠 졸라매가며 아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정말 기운 빠지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우가 이사를 간다는 소식을 말이에요. 좋은 일이니까 축하해줘도 되는 일이지요. 그런데
신우는 그나마 다니면서 한 달에 200남짓 벌던 직장도 아이 태어나면서 관두게 되었고, 취직 준비하다 결국 끝내 취직 못한 신우 남편은 신우네 시댁 쪽 장사 도우면서 고정 수입 없이 그때그때 그쪽 집에서 돈 타다가 가져다 쓰고 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 벌이로 신우네가 무슨 수로 갑자기 이사를 가는가 싶었습니다. 로또라도 된 줄 알았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더니 딱 이런 기분인가 보네요. 아이 계획까지 미뤄가면서 정말 어디 놀러가지도 못하고 짜장면 먹는 돈도 아까워서 짜장라면 먹고 그랬는데 누구는 저희보다 돈도 못 벌면서 벌써 아이도 있고 돈도 어떻게 한 건지 집도 이사가고 제가 질투심이 심한 건지 제 나름대로 제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고 자부하지는 않지만 나쁜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싫어하는 신우가 저렇게 집도 사고 하는 꼴을 보니 정말 말 맞다나 배알이 꼬여서 죽겠네요. 그냥 신우 같은 사람은 되지 말자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신우보다 제가 못한 것 같아서 울적해서 사연 보내봤습니다. 정신없이 지내다가 제가 사연 보냈던 게 생각나서 이렇게 몇 달이 지나서 후기를 보내드리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편하고는 갈라섰습니다. 숙려기간도 끝났고 완전히 갈라섰고 재산분할도 제대로 받았고 위자료에 신우가 제 축의금 털어먹으려고 했던 돈까지 탈탈 전부 다 받아냈어요. 이혼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영 끊고 살고 있으니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신우가 대놓고 이사갈 집이라고 집 자랑을 SNS에다가 올려대기 시작했어요. 사진 올려놓고 엄마 고마워. 새 집에서 우리 아이랑 남편이랑 행복하게 잘 살게.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려대는데 제가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신우가 무슨 돈이 있어서 벌써 이사를 가는가 했더니 시댁에서 신우한테 집을 해주는 거였어요. 그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한테 핸드폰을 들이밀면서 이게 뭐냐고 따졌습니다. 남편은 보면 모르냐고 누나네 이사 가는 거지 않냐고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누가 한글을 못 읽어서 물어보는 줄 아냐고 이게 뭐냐고 다시 따져 물었지요. 신우네는 이미 결혼할 때 원래 우리에게 지원해주기로 했던 지원금 다 받아다가 지금 사는 집을 구한 거 아니냐 했더니 남편이 되려 저한테 성질을 부리더라고요. 누나네 애도 커가고 그러는데 좀 더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고 차도 없는데 대중교통이라도 타기 편한 곳에서 살아야 하지 않겠냐면서 저보고 왜 이렇게 욕심이 험하냐고 하는 겁니다. 그저 신우라면 싫어가지고 그러는 거 자기도 지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끝까지 따졌어요. 신우가 결혼할 때 가져간 돈이 무슨 돈이냐. 그 돈 다 가져갔으면 됐지. 시부모님도 웃긴다고 순서를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신우한테는 이미 해줄 만큼 해줬으니 이제 우리한테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남편이 저보고 어이없다는 듯이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누나는 애 키우면서 어디 한번 다녀올라 치면 아이 들쳐업고 외진 곳 다리 아프게 걸어다니면서 불편하게 다녀야 하는데 상황 좋은 우리가 한 번은 더 양보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우리는 그나마 둘 다 돈 벌고 있고 벌이도 나쁘지 않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벼룩의 간을 빼먹어야지 왜 누나 걸 탐내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돈인데 부모님이 맘대로 하시는 거 아니냐고. 그 돈이 탐나면 너도 너네 부모님한테 달라고 하라더군요. 장인 장모님한테 너네 부모님이란 말까지 서슴지 않고 하는 걸 보고 이때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받아오라는 게 할 소리냐고 했더니 애초에 보태주기로 한 돈을 안 준 건 친정부모님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그 돈이 그냥 주기로 한 돈이냐고. 반반 결혼하기로 하고 맞춰서 주시기로 했던 건데 니네 부모가 니 누나 준다고 안 줘서 나도 그냥 안 받은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 남편이 눈이 번뜩 하더니 그러면 누나 줄 돈을 받아오면 친정에서 돈 똑같이 받아올 수 있는 거냐면서 그럼 그걸 왜 진작 말을 안 했냐고 하더니 지네 집에서 돈 받아올 테니 저도 친정에서 돈 똑같이 받아오고 여태 우리가 집 산다고 저축한 돈에 모자란 돈은 대출받아서 신우 집을 사주면 되겠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받아야 할 돈 받아서 친정에 똑같이 지원받아오는 게 제가 원하던 거긴 한데 여태 정말 말 그대로 허리띠 졸라매서 모아온 돈을 가지고 신우 집을 사주자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남자 대갈통 속에는
대출까지 받아서 지 누나한테, 지 가족한테 잘해주고 싶은 생각밖에 없던 거였어요. 생활비 같이 내고 돈은 각자 관리하고 있었기에 돈을 얼마나 모았길래 신우한테 그 돈을 주자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냐고 물었는데 제가 예상한 금액에 반해 반도 못 모았더라고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신우한테 생활비까지 보내주고 있었더라고요. 그걸 들키니 잔뜩 당황해가지고는 우리가 애가 없어서 그런데 시조카보니까 삼촌 된 마음으로 잘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라는데 이제 3살 되는 애한테 뭘 얼마나 잘해주길래 한 달에 100만 원씩이나 보냈는지. 영 끊고 산다고 했으면서 그냥 저랑 신우 마주칠 일만 없게 중간 역할 해준 거고 아주 신우네 집 기둥 노릇을 나서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제 탓을 하더군요. 제가 신우랑 영 끊고 산다고 했던 것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 됐다고. 그러니 자기가 중간에서 난처하니까 돈으로 기분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말 듣고 바로 이혼하자고 말해줬어요. 제가 중간에서 가족들 사이 이간질하고 있는 줄도 몰랐다고. 나는 열심히 벌어온 돈, 니네 누나한테 다 뜯길까봐 도와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이혼해 줄 테니 평생 누나 뒷바라지하면서 지내라고 했습니다. 나만 이혼해주면 니네 엄마가 니네 누나 집도 사주고 너는 너가 돈 벌어서 니네 누나 편하게 해주고 니 조카한테 좋은 삼촌 되고 다 좋은 거 아니냐고요. 협의 이혼하자고 하는데 저는 변호사까지 구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위자료부터 해서 그렇게 완전히 결혼 생활 쪽내게 되었습니다. 다 지나고 나서 제가 비하까지 해가면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괜히 신우 처음 결혼할 때 파혼하게 될 뻔했던 거, 그때 남편이 사정사정하면서 빌었던 게 저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저희 쪽에서 똑같이 2억을 맞춰오겠다고 했을 때 그 돈이면 지네 집에서 준비한 돈은 신우해 주고 저희 쪽에서 가져온 돈 가지고 어떻게 그럭저럭 두 남매가 자리 잡고 살겠다고 계산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말대로 이미 다 지난 일인데요, 뭐. 괜히 더 나쁘게 생각하면 끝도 없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젠 최대한 지난 일에 얽매이지 않고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생각해보려고요. 이제라도 그 지긋지긋한 집구석 탈출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처음 사연 보냈을 때 댓글로 응원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려요. 걱정해 주신 덕분에 지금도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선택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저도 열심히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